1987년 1월 14일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3학년 박종철 학생이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한 청년의 죽음이 어떻게 나라 전체를 바꿔놓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사실 그날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오늘은 박종철 열사 사건, 그 진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날의 공간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남영동 대공분실. 여러분, 이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아시나요? 지금은 민주인권기념관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당시엔 정말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5층짜리 건물인데요. 특이하게도 창문이 거의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밖에서 안을 볼 수 없게, 그리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도 모르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5층 509호. 이곳이 바로 그날 박종철 학생이 조사를 받던 방이었어요. 방 크기는 고작 18제곱미터, 약 5평 남짓. 그 좁은 공간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이제 박종철이라는 청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1965년생, 부산 출신,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3학년이었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친구들 말로는 조용하고 성실한 학생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왜 그가 남영동으로 끌려갔을까요? 당시는 1987년 전두환 군사정권 시대였습니다. 대학생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면 그게 곧 빨갱이, 불순분자로 몰리던 시대였거든요. 박종철 학생도 학생운동에 참여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는 핵심 인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경찰이 찾던 건 사실 그의 선배였어요. 박종철 학생은 그저 선배의 소재를 알려달라는 추궁을 받기 위해 연행된 거였죠. 잠깐만요,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단지 친구가 어디 있냐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끌려간 거예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1987년 1월 14일 새벽, 박종철 학생은 하숙집에서 연행됩니다. 영장도 없이요. 그리고 남영동으로 끌려가죠. 그날 오전 509호실에서 조사가 시작됐어요. 조사를 맡은 건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 경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건 단 하나, 박종훈의 행방이었어요. 박종철 학생의 선배였죠. 하지만 박종철 학생은 정말 몰랐습니다. 모른다는 대답,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말이죠, 경찰은 이 대답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문이 시작됐습니다. 물고문이었습니다. 욕조에 물을 채우고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는 방식이었어요. 오전 11시쯤 박종철 학생은 의식을 잃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고문 시작부터 사망까지 겨우 몇 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그만큼 가혹했다는 거죠. 22살 청년이 모른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박종철 학생이 사망한 직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경찰은 당황했습니다. 당연하죠, 사람이 죽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먼저 생각한 건 어떻게 숨기지? 였어요. 일단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옮겼어요. 부검을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은폐가 시작됩니다. 부검의 황적준 박사는 시신을 보자마자 알았어요. 이건 고문에 의한 사망이구나. 목에 질식사 흔적이 뚜렷했거든요. 그런데 경찰은 황 박사에게 압력을 넣습니다. 쇼크사로 써달라고요. 황 박사는 거부했어요. 의사로서의 양심이 있었으니까요. 결국 부검 결과엔 이렇게 적혔습니다.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고문으로 죽었다는 증거를 남긴 거죠. 한편 그날 저녁 박종철 학생의 부모님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고요. 아버지 박정기 씨와 어머니 정경자 씨는 급히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영안실에서 아들을 마주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어요. 애 목에 시퍼런 멍이 온몸에 상처투성이었다고요. 1월 15일 사건 발생 하루 뒤 경찰은 공식 발표를 합니다.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죠? 지금 들어도 어이가 없는데 당시 국민들은 경악했습니다. 책상을 치니까 사람이 죽는다고요? 22살 건강한 청년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하지만 경찰은 이 시나리오를 밀고 나갔어요. 게다가 관련자는 단 2명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조한경 경감과 강진규 경사. 이 두 사람이 실수로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나중에 밝혀진 진실은 달랐습니다. 실제로는 5명이 관여했어요. 하지만 처음엔 2명만 발표한 거죠. 왜일까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조직적으로 고문한 게 아니라 개인이 실수한 것이라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은폐의 문장, 탁 친이억. 이 짧은 말 속에 권력의 오만함과 국민을 우롱하는 태도가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묻힐 뻔했습니다. 하지만 1월 19일, 오늘이죠, 여러분. 바로 오늘 중앙일보에 작은 기사가 하나 실렸어요. 부검의 고문치사 발언. 이 기사를 쓴 사람은 신성호 기자였습니다. 그는 부검의 황적준 박사를 직접 만나 취재했거든요. 황 박사는 용기를 냈어요. 이건 고문에 의한 사망입니다라고 증언한 거죠. 잠깐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정부의 공식 발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탁억이라고 했는데 의사는 고문치사라고 한 거예요. 이 기사 하나가 균열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그리고 며칠 뒤 또 다른 폭로가 터져나옵니다. 천주교 정의구 현사재단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경찰 발표는 거짓이다. 실제로는 5명이 관여했고 조직적인 고문이 있었다고요. 균열이 금이 되고 금이 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자 국민들이 움직였습니다. 1월 말부터 추도 집회가 시작됐어요. 대학가는 물론이고 시민들까지 거리로 나왔습니다. 박종철 고문살인 은폐 규탄, 호언철폐 독재타도, 구호가 울려 퍼졌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분이 등장합니다. 김정남 목사님이세요. 김 목사님은 5월에 이런 폭로를 했어요. 고문에 가담한 경찰관은 2명이 아니라 5명이다. 이 폭로는 어떻게 나온 걸까요? 당시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 있던 한 경찰관이 양심선언을 한 겁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 경찰관은 김 목사님을 찾아가 진실을 털어놨어요. 5명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조한경, 강진규, 황정웅, 방금곤, 이정호. 은폐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사건이 왜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켰을까요? 박종철이라는 이름이 단순히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시대 모든 청년들의 이름이었고 독재에 짓밟힌 우리 모두의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그 분노는 6월로 이어집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들어보셨죠? 6월 10일 전국에서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어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전국이 들썩였습니다. 사람들이 외친 건 명확했어요. 호언철폐, 독재타도. 그리고 그 외침 속에는 박종철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 항쟁은 6월 29일 노태우의 6.29 선언을 이끌어냈어요.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인다는 선언이었죠.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는 이유, 여러분의 한 표가 의미를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박종철이라는 한 청년의 죽음이 나라 전체를 바꿔놓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그때 사람들이 침묵했다면? 만약 황적준 박사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만약 기자가 진실을 보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과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남영동 대공분실은 민주인권기념관이 되었습니다. 509호실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가 조용히 추모하죠. 매년 1월이 되면 박종철 열사를 기리는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왜 우리는 기억해야 할까요?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날의 진실을 기억하는 것은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가 결코 공짜가 아니었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죠. 박종철, 그리고 그 시대를 함께했던 수많은 이름들.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꼭 알아야 해요. 민주주의는 누군가 선물로 준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용기로 만들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박종철 열사 사건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1987년 1월 14일 한 청년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이 만들어낸 거대한 변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일 함께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